안녕하세요. 강세일입니다. TWBX 커뮤니티 1기 기초 3일차는 연간 출국 인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추세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시보드까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데이터 원본을 불러온 다음에 보면 피벗 필드명과 피벗 필드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기 전에 이 부분들이 열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행으로 바꾸기 위해서 피벗을 적용한 상태였고요. 이거를 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피벗 필드명을 보면 앞에 연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운 다음에 인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0년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여기 블랭크 뒤에 있는 인원명은 필요 없고 앞에 있는 연월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필드명 우측 상단에 있는 RSM 옵션에서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사용자 지정 분할 선택, 그리고 사용자 지정 분할에 있는 구분 기호는 월과 인 사이에 있는 블랭크를 기준으로 앞에 것만 잘라낼게요. 스페이스바 한번 입력을 하고요. 분할 예제는 첫 번째, 마지막 전체가 있는데 이 블랭크를 기준으로 앞에서부터 잘라내면 첫 번째, 뒤에서부터 잘라내면 마지막, 그 다음에 블랭크가 지금 한 개만 있지만 앞뒤로 전부 다 블랭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전체 다 자르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전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분할 예제에서 첫 번째 일렬로 하고 확인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블랭크 앞에 것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인원명은 삭제가 되고요. 여기 필드명은 연월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날짜를 연과 월을 활용하기 위해서 문자로 되어 있는 ABC 선택하신 다음에 날짜 타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월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일자 데이터는 없지만 이게 날짜 타입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일은 전부 다 0, 1로 붙어 있습니다. 피벗 필드 값은 출국 인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측에 보시면 124개의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124개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가 데이터가 10년치 데이터에 대한 전체 인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연월 값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인원을 전체 구하고 싶다면 10년치 데이터를 전체 다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다른 데이터들과 레벨이 다르다 보니 이 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값을 제외하고 넘어갈게요. 데이터 원본 필터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추가 링크, 추가 버튼, 연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연도월 더블 클릭, 여기서 널 값은 클릭한 다음에 제외하고요. 확인, 그 다음에 확인 버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123개월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활용해 볼게요. 1번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는 월간 출국 인원인데 그 값이 평균으로 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달이 1월부터 12월 중에서 몇 월인지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연속형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높은 달도 한번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측정값에 있는 출국 인원 더블 클릭하고요. 그런데 기본 속성이 집계 방식이 합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RSM 옵션에서 측정값을 평균으로 변경합니다. 연월을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열선반에 올리고요. 저희는 위에서 다섯 번째 있는 파란색 불연속형 월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막대 차트 길이로 1월이 가장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높은 달은 이렇게 봤을 때 눈대중으로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선반에 있는 평균 출국 인원을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레이블 마크에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에 들어가 있는 평균 출국 인원의 RSM 옵션,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퀵 탭을 계산해서 다섯 번째 있는 순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1월이 첫 번째, 8월에 두 번째, 7월이 세 번째, 12월이 네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0월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2월과 1월과 같이 겨울 시즌, 그 다음에 7월과 8월에 있는 여름, 방학 또는 휴가 시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달은 평균은 10월에 가장 높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월간 출국 인원이 가장 많았던 달이 정확히 몇 년, 몇 월인지 찾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국 인원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차원에 있는 연월을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열선반에 올립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있는
초록색 연속형 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출국 인원이 많았던 것은 2019년 1월로 알 수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마크 레이블 표시하겠습니다. 출국 인원 레이블 마크에 넣고요. 그 다음에 저는 미리 세팅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만 표시하는 방법은 레이블 마크에서 전체가 아니라 최소, 최대 선택하신 다음에 옵션에서 레이블 최소값은 해제하시면 레이블 최대값만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에 가장 출국 인원이 많았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세선 적용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를 분석 패널로 변경하신 다음에 모델에 있는 세 번째 추세선을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선형, 지수, 당식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번째 있는 당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증가했다가 이제 월별로 좀 그런 패턴이 있으니까 좀 떨어지는 추세였지만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떨어져서 이후에 아직 회복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과 같이 2019년과 2020년 데이터만 활용을 해서 각 월별 출국 인원을 지금과 같이 막대 차트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시 좌측 사이드바를 데이터 패널로 변경을 하고요.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기 위해서 계산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빈혈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 계산식의 이름은 2019 출국 인원이라고 하고요. if year 연월 equal 2019면 then 출국 인원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end로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낱개로 해서 저희가 마크든 선반을 올리면 그제서야 집계가 썸이 되다 보니까 약간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인 계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 덩어리를 먼저 썸으로 한 덩어리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측정값에 있는 2019 출국 인원을 마우스 오른쪽, 다섯 번째 있는 복제, 그 다음에 복사본의 마우스 오른쪽, 네 번째 있는 편집을 선택을 하고요. 필드명은 2020 출국 인원, 그 다음에 연도도 2020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월간 출국 인원을 2019년과 20년 비교해 볼게요. 먼저 차원에 있는 연월을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열 선반을 올린 다음에 저희는 다섯 번째 있는 파란색 불연속형 월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파란색 불연속형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9 출국 인원을 행선반에, 그 다음에 2020 출국 인원도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올리겠습니다. 마크를 전체를 라인이 아니라 막대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치기 위해서 제가 이중축 적용해 볼게요. 행선반에 있는 2020 출국 인원의 RSM 옵션,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있는 이중축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행과 열 바꾸기 적용을 하고요. 표준을 전체 보기,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축의 마우스 오른쪽 축 동기화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 출국 인원에 대한 크기는 좀 이렇게 줄이고요. 이제 색상을 조절해 볼게요. 2019 출국 인원은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색상 더블 클릭 흰색으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2020은 빨간색 계열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대신 2019 마크는 색상에서 테두리는 흰색으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2019 출국 인원에 대한 축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머리글 표시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필드 레이블도 우클릭하신 다음에 필드 레이블 숨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9 출국 인원은 2019 막대에 있는 레이블 마크에 올리고요. 2020 마크에서는 2020 출국 인원에 대한 레이블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출국 인원이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빈혈백의 마우스 오른쪽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 전년 대비 %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좌측 사이드바에 있는 2020 출국 인원을 드래그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19 출국 인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분자로 하기 위해 이렇게 괄호로 감싸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2019 출국 인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이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밑에서 다섯 번째 있는 기본 속성에서 숫자 형식 선택하신 다음에 백분율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 0.00%의 세미콜론, 0.00%, 그 다음에 성장했으면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성장했으면
세미콜론 뒤에 마이너스 넣겠습니다. 여기서는 플러스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퍼센트를 2020 출고기에 있는 레이블 마크에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퍼센트는 보조적인 역할로 두기 위해서 레이블 마크에서 텍스트 우측 맨 끝에 있는 점세개 옵션, 그 다음에 퍼센트에 대한 부분은 앞뒤로 괄호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나오는 도구 설명은 저희가 제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레이블이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마크에서 도구 설명, 그 다음에 세 가지 옵션은 해제하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대시보드를 만드신 다음에 지금과 같이 한번 화면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TWBX 커뮤니티 1기 기초 3일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